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와인의 개요와 와인의 여러 가지 스타일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와인을 많이 좀 접하실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삼겹살 집에 가시면은 뭐 복분자 와인이다, 뭐 머루 와인이다 해서 그런 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 과실을 발효시켜서 숙성시킨 그런 알코올성 음료를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공부하실 이 과목에서는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, 그쵸? 그래서 포도즙 100%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알코올성 음료를 와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. 세계 공통 그 언어가 영어라고 한다면 세계 공통 문화는 이제 와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와인을 전공이나 여러 가지 상관없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. 이거 못지않게 또한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글로벌 그런 매너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이런 와인은 또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과 어떤 비즈니스 이런 일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와인의 어떤 매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식사를 하실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그 와인을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또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자리에서 그 업무에 관한 일을 처음부터 어떤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와인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분위기를 부드럽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도 하는데요. 또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센스 만점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2000년도 그 중반쯤에 모 대기업에서 그 임직원들이 어떤 선물을 줄 때 고민을 하다가 와인의 그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대기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른 기업들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선물을 할 때 또 와인을 하나의 그런 또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요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으세요. 그래서 선물을 무엇을 좀 할까 했을 때 와인을 상대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와인들을 구입을 해서 예쁘게 또 포장을 해서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또한 그 와인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. 와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라벨이 붙어 있죠. 우리가 레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의 어떤 이름에 얽힌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해주면서 이 와인은 이런 의미가 있는 와인입니다. 라고 함께 곁들여서 또 선물을 해준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와인은 우리가 대화가 있는 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뭐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화가 있는 그런 술인데요. 특히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그런 마시는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뭐 일반 다른 주류들은 그런 온도들 굉장히 중요하죠. 차갑게 드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. 와인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온도에 맞게끔 적당하게 해서 드셔야 하는데 와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뭐 10분, 30분 그리고 1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좋은 풍미나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와인들이 있습니다. 모든 와인들이 다 천천히 마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대화가 있는 그런 술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와인은 세계 문화의 어떤 그 공통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와인이 굉장히 어떤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우리가 또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또 대화가 있는 그런 술이라는 거죠. 제가 앞에서 그 와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?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또는 포도즙 100%를 발효시켜서 그리고 숙성시켜 만든 그런 알코올성 음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포도가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술, 알코올성 음료가 되는지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. 신선한 포도를 원료로 해서
포도 껍질에, 그쵸?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, 우리가 그 어떤 과실이 그런 알코올성 음료, 그러니까 술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당분, 그쵸? 하나는 효모. 우리가 효모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렇게 당분과 효모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스트가 이 당분을 서로 이렇게 분해하면서 결국에 이런 분해 작용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남게 됩니다. 알코올, 그리고 이산화탄소. 여기서 말하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그 기포 있는 와인들 아시죠?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사이다나 이런 청량 음료에서 나오는 그런 탄산 아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이산화탄소, CO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열인데요. 우리가 와인을 그 만들면서 양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열이라든지 이산화탄소, 이 CO2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알코올이라는 그 술만 남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거 담그신 적 있으시죠?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설탕을 뭐 잔뜩 넣으시고요. 그쵸? 그리고 여기에 뭐 소주라든지 이런 주정, 술을 이렇게 따라서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하시거나 하시는데요.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와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. 그냥 100% 포도즙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포도 자체적으로 당분과 말씀드린 효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교환을 통해서 와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그런 포도를 원료로 해서 포도 껍질, 우리가 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포도 껍질에 자생을 하고 있는, 또는 어떤 와인 메이커,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는 그 포도상에 자생하는 그런 효모를 쓰기도 하지만 혹시나 중간에 어떤 발효 과정이 진행이 되는 중에 이 효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좀 더 잘 그런 양조가 될 수 있게 이스트, 이 효모를 따로 배양을 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도 껍질을 자생하거나 또는 배양한 이스트를 매체로 해서 포도당이 자연적인 어떤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제가 당분과 그 효모가 만나서 뭐 분해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코올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알코올 발효 공식이라고 앞으로 종종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. 만약에 알코올 발효 공식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당분 플러스 효모는 어떻게 해요? 알코올, 그리고 이산화탄소, 그리고 열, 이렇게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거쳐서 알코올과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분해돼서 얻어진 과실주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포도당과 그 발효, 포도당과 그리고 그 효모가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? 알코올, 그리고 열,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바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와인을 우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. 하나는 구대륙 와인, 그리고 하나는 뉴월드 와인이라고 하는데요. 구대륙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뭐 올드 월드 와인, 그리고 뉴월드는 말 그대로 뉴월드죠. 뭐 신세계 와인, 신대륙 와인,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구대륙 와인 생산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뭐 와인 생산국, 와인 강대국, 뭐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보통 이런 그 구대륙 와인 생산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뭐 프랑스, 그리고 뭐 스페인, 이탈리아, 독일, 포르투갈, 뭐 이런 나라들이 이 구대륙 와인 생산국에 속하게 되고요. 뉴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부터 전 세계에 와인을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 현재에는 거의 미국의 와인은 그 프랑스 이런 구대륙의 와인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품질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뉴월드 와인 생산국 하면 미국이 먼저 떠오르고요. 그리고 호주,
그리고 칠레, 뉴질랜드,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, 이런 나라들, 뭐 아르헨티나, 이런 나라들이 뉴월드 와인 생산국에 속하게 됩니다. 보통 우리가 뉴월드 같은 경우에는 와인 병에 붙어 있는 레이블에 포도 품종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뉴월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와인병의 레이블을 봤을 때 굉장히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뭐 까베르네, 쇼비뇽, 이게 바로 와인을 만드는 양조용 포도 품종인데요.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샤르도네, 뭐 슈라즈, 뭐 이런 품종들을 이 와인 레이블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, 친절하게 적어주는 게 뉴월드이고요. 구데릅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인명을 쓸 때 그 지역의 어떤 생산 지역 명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인 레이블에 보르도,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아,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끼안띠.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보르도나 뭐 리오아, 부르고뉴, 그리고 뭐 끼안띠 같은 이런 것들은 생산지 명이자 와인 명입니다. 그래서 와인 레이블에 보시면 뭐 보르도, 부르고뉴, 리오아, 끼안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통해서 보르도 스타일은 어떤 와인이구나, 부르고뉴는 어떻구나, 뭐 리오아는 어떻구나, 뭐 끼안띠 하면은 딱 그걸 보시고 이 와인 스타일은 어떻고 어떤 품종으로 이 와인을 만들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믈리에 실무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내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, 그런 소믈리에들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고요.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어서 우리가 와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와인 하면은 뭐 레드 와인, 뭐 화이트 와인, 뭐 로제 와인에서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먼저 화이트 와인, 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는 산도, 그리고 뭐 유연성, 그다음에 알코올과 당도, 이런 것들인데,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이트 와인의 어떤 맛을 통해서, 여러분들의 미각을 통해서 얻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. 뭐 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시고 입안에 어느 정도 좀 침이 고이는지, 그리고 알코올과 당도는 아시겠고요.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해드려야 할지,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을 딱 입에 넣으시고 얼마나 이 와인이 입 안에서 좀 부드럽게 뭔가 하나가 탁 튀는 것 없이 좀 유연하게, 이건 참 말로 표현을 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와인 또 많이 시험해 보시면서 한번 저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드도 역시 산도가 있죠. 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와인에 다 존재를 합니다. 여기서 모든 와인에 존재를 한다는 것은, 산도는 뭐 레드 와인, 화이트 와인, 로제 와인, 그리고 뭐 스파클링 와인, 기포가 있는 와인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 와인, 이런 모든 와인에서 존재하는 게 산도인데, 특히나 이 산도는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개성을 표현한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코올과 당도 나오는데요.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게 타닌입니다. 타닌, 좀 약간 떫은 그런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. 이 타닌은 여러분들 화이트 와인에서는 논하시면 안 되고요. 레드 와인에서만 이 타닌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이 어떻게,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. 여러분들 아마 와인 사러 가시면은 이런 대형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, 아니면 뭐 주류점, 뭐 이런 곳들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요. 이런 와인들은 종류도 많지만 그만큼 각각의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. 굉장히 다양하죠.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죠. 그쵸? 먼저 원인, 품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에는 양조용 포도가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여러분 드시는 뭐 거봉, 캠벨, 청포도 같은 이런 포도들 있죠. 이런 포도들은 식용이죠.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고요.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에는 양조용 그런 포도, 까베르네 쇼비뇽, 리슬링, 슈라, 피노누아, 메를로
같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. 이런 품종들에 따라서 와인의 맛과 향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겠죠. 그리고 환경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때루아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. 자연적인 환경이죠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은 뭐 바람, 비, 뭐 토양 여러 가지가 될 텐데요.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포도의 어떤 품질이 달라지게 되겠죠. 이 원료인 포도의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와인의 품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. 세 번째로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포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또 얼마나 그 포도를 재배하시는 분이 얼마나 정성과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였느냐, 인적인 요소죠.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어떤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도를 수확할 때 있죠. 뭐 기계를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요. 사람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또 수확하는 경우 분명히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.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가 원인이 되어서 와인의 어떤 색, 그리고 향, 그리고 맛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와인의 어떤 품질, 가격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데요. 이렇게 와인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포도 품종입니다. 양조형 포도 품종이죠.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포도 품종들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포도 품종, 그리고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 포도 품종에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.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.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교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입으로 한번 되뇌어서 따라해 보세요. 왜냐하면 우리가 와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 품종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죠. 그래서 처음에는 뭐 까베르네 쇼비뇽 이러면 굉장히 생소하다, 이게 뭐지?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자꾸 이렇게 읽고 보고 해서 여러분들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.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요. 가장 와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.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와인 드시면서 나는 샤르도네가 좋더라, 나는 리슬링이 좋더라, 나는 소비뇽 블랑이 좋더라,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실 텐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화이트 와인부터 보도록 할게요. 청포도 품종인데요. 먼저 샤르도네, 그리고 쇼비뇽 블랑, 리슬링, 뭐 리슬링 상관없죠. 그 다음에 세미옹, 슈냉 블랑, 게브르츠트라미너, 무스카테, 피노그리, 피노블랑, 피노그리, 비오니에, 으니블랑, 알리고테. 굉장히 생소하시죠? 우리가 뭐 샤르도네, 뭐 쇼비뇽 블랑, 리슬링, 세미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포도 품종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.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청포도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한 8,500가지 정도의 그런 포도 품종들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노블 품종, 노블이라는 게 아시죠? N-O-B-L-E, 노블, 좀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, 우리가 또는 뭐 국제적인 품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. 이런 품종을 좀 추리면 한 50여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8,500가지까지 그 포도 품종이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포도 품종이 워낙 많은 것도 이유이겠고요.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그르나슈라고 하는 그런 포도 품종이 있는데요. 어떤 나라에서는 이 그르나슈를 그르나슈라고 부르지 않고 뭐 가르나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포도 품종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언급하는 이런 포도 품종은 굉장히 어떤 국제적인 좋은 그런 포도 품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레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까베르네 쇼비뇽, 피노누아, 메를로, 뭐 멜롯 상관없겠죠? 갸메, 쉬라. 이 쉬라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대표 품종인데요. 호주에서는 쉬라라고 하지 않고요. 쉬라즈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르나슈, 그 다음에 까베르네 프랑, 네비올